트럼프는 공공연히 달러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4년은 없어요.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되려면 달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트럼프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와요. 가상통화라는 게 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사람이 자기 그 행정부나 자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옹호론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트럼프의 정책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든다는 게 기본 틀인데 리쇼어링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달러가 무조건 강세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뒷부분은 미국 경제조차 안 좋아졌거든요. 관세에 의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진짜로 미국이 제조업 국가 리쇼어링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모여버리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걸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 그래서 달러는 기축통화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외 무역에서 미국은 손해를 보지만 이 미국이 만든 그 달러가 나가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달러의 딜레마는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약세가 되는 딜레마를 항상 갖고 있다는 건데 결국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되려면 달러가 점점 약세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달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걸 트럼프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전략자산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원유를 취급하듯이 어떤 큰 돈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그 자산을 사는 걸 전략자산이라고 그러고 보유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표냐면 5년간 매년 일정량을 사서 20년간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럼 이게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달러로 사게 돼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미국이 리쇼어링을 해가지고 제조업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때 또는 리쇼어링을 추진하느라고 생기는 그런 재정 지출에 의한 그 미국 국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는데 이 미국의 달러와 그 다음에 국채가 가상통화에 의해서 잠기게 돼요. 미국 내에 가둬져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거나 그거에 의해서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사면서 달러를 사용하게 돼서 달러 사용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어딘가에 잠겨 있게 될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리고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거를 해주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반드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사서 일정량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달러와 미국 국채가 잠기게 돼서 미국 자체의 그런 패권 통화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패권 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해지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1기 때와 2기 때 완전히 다릅니다. 1기 때는 달러를 너무나 경시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마 그래서 떨려나갔을 거란 얘기를 할 정도 기득권에서 봤을 때 예, 미국의 어떤 그런 쪽에서 보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돌아왔고 그거를 이 가상통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상통화 투자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뭐 너무 올랐고 이거 아직도 임시적 이렇게 볼 수 있지 모르지만 미국은 거의 그 안정성을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제조업을
이제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되게 하려면 미국에서 네.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 그런 구조로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트리플 딜레마인데 네. 이 달러는 내부에서 강하게 자기들끼리 존재를 하면 네. 외부로 돌아다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 네네네. 기축 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려요. 아, 네네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이제 달러를 쓸 필요가 없어져. 그렇죠. 네네. 달러로 무역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80% 정도가 그런 어떤 보존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70%, 60%, 50%가 되면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 통화 위치를 놓고 미국 달러가 됐던 것처럼 네. 예전에 그 유럽의 그 통화가 그 기축 통화 위치를 잃어버렸던 게 다 뭐냐면 지네들끼리만 사용하게 돼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조도 소비도 다 미국에서만 한다가 되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네. 예, 경기 순환 쪽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경기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필연이 있는데 그걸 트럼프는 일기 때 해결 못했어요. 네. 결국 그래서 일기 끝에 가면은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 썼었죠? 예를 그때? 들면 환율 조작국 같은 거에 대해서 강화됐던 네네네.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예, 반대로 그런 효과를 내려고 했지만 그건 경기를 무너뜨렸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많은 해결을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돈들이 달러로 바꿔져서 가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대대적인 자금을 제가 지금 뭐 금액을 좀 써놨는데 굉장히 커요. 매 네. 5년간 사는 금액이.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금액이 잠기게 되면 비트코인은 매 그 20만 개씩 매년 사는 거예요. 암호자산, 가상자산 진영에서는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하느냐, 예. 전략자산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또 그거를 네. 언급하지 않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의 나라빚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정말 비트코인 사는데 그 정도의 돈을 들일 것이냐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큰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빚이 커지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연결돼요. 네. 그러면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지금처럼 나라빚이 올라가는 더라도 이 가상통화의 그 달러를 잠궈서 그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더 미국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한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네네. 미국의 부채가 많아져서 그게 이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트럼프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도지 그 부서를 통해서 뭐 20% 이상 예산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자기가 쓰는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부채를 오히려 또 늘리는 정책이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예측하고 있는 중인데 트럼프의 어떤 해결 방법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리쇼어링 제조업 국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국가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거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든지 쓰겠다는 거고 대신 이렇게 하기인데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다른 데 쓰던 건 줄여야 하는 거죠. 네. 트럼프는 명확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간단해요. 예전에는 뭔가 어디를 어떤 정책을 쓰면 그 정책을 쓰는 쪽에 대해서 돈이 가는 거였다면 네. 이 사람은 줄이는 것도 강력하게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생각하는 늘리는 거가 미국을 흔들어 놓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명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줄이는 것도 지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그거에 뭐 공무원 대해서 감축한다거나. 하지만 사실은 아마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 확실하게 줄여서 빚을 줄이고 자기는 늘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선택한 거군요. 그렇죠. 네,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비싸지고 비싸지는 거는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 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우리는 달러를 지킨다. 그렇죠. 사실은 이 방법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 하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상통화는 미국의 기축통화 위치인 달러의 위치를 더 흔드는 문제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네. 왔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끌어안고 가면서 그 안에다가 아예 달러가 잠기게 하는. 그래서 미국의 국채나 미국의 달러 위치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약간의 몇 년간의 적어도 시간을 버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근데 오늘은 어쨌든 비트코인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이것도 말하자면 하긴 할 건데 너무 첫날부터 충격을 크게 주지 않겠다. 그런 일환인 걸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 첫 번부터 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순서에서 제일 밀리죠. 왜냐하면은 이미 가격은 10만 불 넘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백악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의 사람을 둘로 나눠 보면 사실 그 중에 만 다수가 암호화폐 관련된 옹호, 그 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선언을 하고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예, 이번에 선언 안 했다고 그러면 안 실행할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선 그 사람은 쇼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의 인상 속에 뚜렷하게 내가 뭘 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거지, 그걸 안 해도 이미 결정 나 있거나 또 뚜렷하게 관철되어 있는 문제를, 왜냐하면 이 문제는 누가 저항하거나 협상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꺼내들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전혀 아닌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 다 올라왔을걸요? 예. 제가 보기엔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예. 정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들고 나온 걸까요? 좀 약간 생소한 얘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달러의 이 기축통화 위치 문제, 어떤 그런 문제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왔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점점점 이뤄져 갈수록 기본적으로 미국 기반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효과를 못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위협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왜냐하면 단적으로 너무 많이 발행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발행해서,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예전엔 통화 정책으로만 될 때는 연준의 발행량,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것만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부터는 이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도 하다 보니, 이 재정 정책은 전부 국채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화폐를 직접 찍어낸 건 아니지만 국채를 통해서 또 만들어진 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스러운 상황까지. 효과는 부양 효과는 나타났지만 정작 그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기축통화 위치의 달러의 가치는 실제로 계산하면 너무 가치가 없어진 상태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반격을 든다면 이거 대표는 중국이겠죠.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 사람들은 가장 뚜렷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을 막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자칫 이 부분을 잘못 관리하면 큰 걸 얻으려고 했지만 이게 무너지면서 이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지키는 이게 더 사실 중요한 거에 속하다 보니, 이런 보관을 갖고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이 재정 정책, 자기는 이제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뒤집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큰 보관을 가진 그런 문제가,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달러를 많이 강세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으면 결국 그거를 많이 되돌려야 될 테니까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비트코인으로 막겠다. 지금의 어떤 달러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달러의 그 달러 인덱스가 몇 년 내 최고치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그런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더 뚜렷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더 잘 살게 하는 부분이 더 뚜렷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강했지만,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취약해진 달러를 자기가 자기 정책을 쓰다가 무너져 내린 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관리해야 될 선이 됐던 거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 작년 재작년 정도 되겠네요. 미국의 지방은행 그 위기가 왔었잖아요. 아, 네네. 재작년에. 그게 달러 가치가 그렇죠. 미국 국채의 가치가 흔들렸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지방은행이 왜 그렇게 문제가 돼서 파산이 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예요. 네. 네. 영국도 그 당시 그런 문제가 터졌었고, 네. 그러니까 연기금이 뭐 문제가 되면서 그런 그런 상황들을 옐런이 단기채 발행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플레이해서 재무부 계정의 돈으로 관리해서 뻑이 안 나게 잘 관리해 왔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겨우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되고 그렇지만 국채에 의심받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왔지만 만약 여기서 대안이 없다면 뻑이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침체가 오래 올 거라고 매크로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옐런처럼 관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스캇 베센트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옐런처럼 이렇게 국채를 다루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문제화된 게 심각해져 왔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의심 이게 어느 순간 허물어져 내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5% 갈 거다. 네. 절대 안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죠. 국채에 대한 의심이. 네. 근데 이 의심을 계속 가져가고는 트럼프는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뭔가 그런 균열이 오면서 자기 문제가 됩니다. 네. 자기가 쓴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자기가 생각하는 4년은 없어요. 그리고 네.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정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저는 사실 사실은 이 가상통화는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는 자산에 독하기 때문에 네. 예, 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이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 가격이 나오는데 반해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수급으로만 가격을 매기는 네,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격을 함부로 매길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그런 금과 같은 어떤 위치를 가졌다는 거지 그게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저로서는 아마 틀림없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자산들의 가격 움직임으로 볼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의 정확한 어떤 피크를 치고 나면 쉴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위치를 얻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라서 저로서는 지금 얘를 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투자가 가능한 자산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건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인정을 못해서 네. 계속 그래 왔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의 그런 보관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누군가 의견을 묻는다면 예전에는 제가 그거를 어떤 투자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금과 같은 위치를 갖게 될 거다라고 보는 쪽이죠. 적어도 트럼프 기간 안에서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략자산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지금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 그게 이것과 똑같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코인을 직접 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ETF가 그래서 연기금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ETF를 굉장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게 몇 년 전 아니고요. 지금 한 두세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만약에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는 코인을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로서는 요 비트코인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근데 대표님 아시죠? 네. 우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 투자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관련된 어떤 그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들은 사실 시간을 조금 둘 필요가 좀 있다. 간접 투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요즘은 사실 이 투자 업계에서는 자산 배분 안에 가상통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넣는 것조차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자산 배분 효과가 오히려 좋아지는
네.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 거죠.